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도가 좋다 이의선입니다. 자,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장 속의 사람들 또는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단신부터 만나보시죠. 자, 도내 솔잎 폭발이 피해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2006년 27%였던 피해율이 지난해 10%로 감소했는데요. 지속적인 방제 사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탄광도시 정선에서 사북 석탄문화제가 오는 24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석탄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게 되는데요. 주민 화합회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인제군이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구축에 나섭니다. 이미 실시 설계를 마친 상황인데요. 주민 휴식 공간 확충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는 8월 화천에서 다양한 수상 행사가 열립니다. 쪽배 캠프, 토마토 축제 기간에 물과 연계한 체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올여름 물의 나라 화천에서 수상 체험의 진수를 만끽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이 정선 지역의 사북이 있죠. 이 사북에서 석탄 문화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석탄 문화제가 열리는 사북을 비롯해서 강원도에는 이 폐광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죠. 네,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희재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광해관리공단. 네, 이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그 공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광해란 말이 생소한데, 광해란 말은 그 광산 피해란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그렇게 훼손된 자연 환경이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 광산 피해를 예.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광해관리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광산 피해 관리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나라에는 그 석탄 산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폐광 지역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폐광 지역의 그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강원도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 강원랜드도 네. 저희 공단이 설립한 거고요. 출자를 한 거죠. 그렇죠. 출자를 했고, 영월의 동강시스타, 삼척의 블랙벨리 컨트리 클럽, 예. 이런 것도 다 저희 공단이 출자를 해서 설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도 석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연탄을 쓰는 가정들이 아주 많은데, 저게 연탄 쓰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나도록 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요즘에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광산 지역의 오염 문제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필수적으로 땅을 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갱구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파들어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또 땅을 파니까 그 지하 공동이 집안 침하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또 그 수질이 오염되고, 또 네.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광해 유형이 있죠. 네. 그러면 처음에 갱구를 만들거나 이 광산 지역을 개발할 때부터 이런 환경 문제를 철저히 예방하거나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이 광물 자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명의 발달, 이 산업화, 근대화 이런 것이 결국 광산 개발을 수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 광산 개발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만 치중하던 시절에는 예. 그런 그 환경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고요. 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이제 국민 소득이 한 1만 불을 넘어서면서 환경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네. 2만 불 수준에 가면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이제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네.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폐광 지역이 실제 주거지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문제가 더 민감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그 광산 개발 지역하고 주거지가 아주 가까이 밀착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산 피해 문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초래하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저희 나라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6천여 곳의 그 광산이 존재했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폐광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개소수 면이나 또 광산 규모 면이나 또 저희가 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액수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 전국적으로 강원지사, 영남지사, 또 충청지사, 예. 경인지사, 호남지사 이렇게 5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강원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 한번 오염된 자원을 원상복구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는 가더라도 시간이 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상당히 있고요. 근데 이 폐광 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6천여 곳 많이 이제 산재하고 있는데, 그걸 일시에 다 복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광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예. 4차 계획까지, 그러니까 5년이 4차 계획이면 2026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년 동안 매년 한 1,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총 2조 원 규모가 되는데 네.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그 광산 피해 대책을 완벽하게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가 사실 가장 민감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이 좀 충분히 뒷받침되면은 전국적으로 뭐 2026년까지 갈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죠. 그러나 네. 정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저희 기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예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적어도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완벽히 대처하도록 노력할 따름입니다. 네. 이 폐광 지역의 환경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주민들의 피해도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영월 지역의 시멘트 분진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오래된 얘기지만 진폐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예, 사실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석탄 공급이 주로 강원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그 산업화 근대화도 강원도에서 석탄을 그렇게 공급을 안 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멘트 생산도 거의 강원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경제 개발하면서 고속도로 닦고 뭐 대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 올리고 공급된 시멘트들 이런데 종사한 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사실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업에 종사했던 분들 또 그런 광물 자원 생산 지역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떤 그 광산 개발로 인한 그 피해가 확실히 확인되는 바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생산을 통해서 전국적인 경제적 혜택을 본 거니까 그럼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 사업 융자 지원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지만 거의 강원도에 한 3분의 2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집중되고 있죠. 예, 올해 초에 이제 사업 대상지 현지 실사가 있었고 이제 선정도 됐는데 어떤 산업들이 보통 선정이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폐광 지역은 주로 이건 석탄 폐광 지역입니다. 예. 옛날에 석탄이 많이 생산될 때는 그 지역에 인구도 많았고 지역 예. 경제가 활기찼지 않습니까? 그러나 폐광이 되면서 인구도 줄고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 새롭게 신산업 동력을 넣어보자라고 한 게 이제 강원랜드 같은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안이고요. 예. 그러한 직접 출자 말고도 그 지역에서 중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새롭게 기업을 창업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폐광 지역에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공단이 그 폐광 지역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매년 한 50억,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1,600억 가량이 지원이 됐는데, 예. 앞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한 200억 정도로 늘렸고, 어떻게 해야 자격이 되는지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히 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산업 융자 지원 사업 말고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출자도 많이 하고 계신데 강원랜드 출자도 있었고 또 동강시스타, 삼척 블랙밸리 컨트리 리조트 이것도 있는데 강원랜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강시스타나 삼척 블랙밸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그 폐광지역진흥특별법에 의해서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7군데거든요. 예. 근데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4군데예요. 예.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그래서 이제 각 시군별로 그런 이제 대사람을 설립하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잘 아시고 계시고 삼척 블랙밸리는 골프장입니다. 예. 거기가 원래 탄광 자리인데 그거는 자연 생태적으로 폐석 더미를 갖다가 재개발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있는 골프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고용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고 네. 영월 동강시스타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골프장 나인홀하고 거기는 동강 경관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네. 콘도 숙박 시설까지 갖춰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10월 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태백의 그 IT 이 게임 프로그램 개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ECT 프로젝트, 네. 또 삼척의 스위치백 리조트라 그래서 그 이제 폐기되는 철도를 이제 활용한